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딸을 돌려줘요. 살려내라고요. 죽여도 싸워. 작은 국밥집. 칼을 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려줘요. 눈앞엔 정장을 입은 노인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죽여도 싸워. 노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칼날이 흔들렸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사랑아.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뭘 해야 하지? 그 순간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밥집 며느리와 72살 재벌 회장. 이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여러분께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출퇴근길인가요? 집안일 하시면서 잠들기 전 어디서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간에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녀가 칼을 들게 되었는지, 왜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4시, 구로구 골목은 조용했어요. 낡은 간판 하나, 서영국밥이라 쓰여 있었죠.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6개, 플라스틱 의자들. 그 앞에 배 나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건물주 김철수였어요. 55살 셔츠 단추는 배 때문에 터질 듯 했죠. 허리엔 열쇠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박서연, 그가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33살 박서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네, 사장님.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김철수가 다가갔어요. 월세 석 달째야, 석 달째. 그가 소리쳤죠. 오늘 당장 안 내면 나가.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김철수가 비웃었어요. 제발. 그 말 벌써 3번째야. 그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비틀었어요. 서연이 신음했죠. 당장 짐 싸. 김철수가 소리쳤어요. 오늘 안으로 나가.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김철수는 동네에서 악명 높았으니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장님, 제발. 그때였습니다. 손 놔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고개를 돌렸죠. 골목 입구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낡은 재킷, 더러운 바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얼굴은 그을렸고 수염도 거칠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김철수가 서연을 놓고 돌아섰어요. 누구야, 당신? 그가 비웃었습니다. 거지 영감이 참견해?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걸음걸이는 의외로 안정적이었죠. 다시 말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손 놔요. 김철수가 코웃음 쳤어요. 아, 미친 거지네. 그가 노인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철수의 손목을 잡았죠. 순간, 우두둑, 뼈가 꺾이는 소리였어요. 으악, 나. 김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차갑게 말했어요. 폭력은 용서 못해요. 그가 김철수를 놓았죠. 김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 불러. 당장. 그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서연은 놀라 노인을 봤어요. 어르신,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곤란해지실 텐데. 노인이 서연을 봤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죠. 딸 같아.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죽은 내 딸 같아.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짧게 말했죠.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김철수가 손목을 부여잡고 소리쳤어요. 저 거지가 절 폭행했어요. 경찰이 노인에게 다가갔죠. 어르신, 신분증 있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서에 가셔야겠습니다. 노인은 순순히 따랐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서연이 급히 말했어요. 저분은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인이 경찰차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서연을 봤죠. 조심하세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 조심하고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르신, 성함이라도. 하지만 경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구시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신 거지? 김철수는 병원 가겠다며 택시를 탔어요. 떠나면서 서연에게 소리쳤죠. 다음 주까지 월세 안 내면 끝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한진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넓은 창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책상 앞에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죠. 최준혁, 38살 한진그룹 외아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어요. 손엔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화면엔 서연과의 대화. 사장님,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그가 혼잣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겨야 하나?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상무. 55살 비서실장이었죠. 회색 수트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부장님. 그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박 실장? 박상무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회장님이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조사요? 그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쳤죠. 첫 장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서연의 사진. 국밥집 앞에서 찍은 것.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박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3년 전부터요. 준혁은 서류를 넘겼어요. 박서연 33세, 서연국밥 운영. 통장 잔고 287만 원. 밀린 월세 3개월. 하루 평균 매출 15만 원. 그리고 마지막 장. 과거 중소기업 며느리 이혼. 딸 사망 3년 전. 준혁은 서류를 덮었어요. 주먹을 쥐었죠.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박상무가 대답했습니다. 구로 경찰서입니다. 준혁이 놀라 쳐다봤어요. 경찰서요? 박상무가 설명했죠. 회장님께서 변장하고 가셨다가 폭행 혐의로 체포되셨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변장이요? 왜요? 박상무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겠어요. 그가 재킷을 입었어요. 아버지 모셔와야죠. 구로 경찰서, 조사실,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더러운 옷은 벗었고 간단한 조사복을 입고 있었죠.
경찰관이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최도훈. 경찰관이 컴퓨터를 쳤어요. 잠시 후 얼굴이 굳었죠. 최도훈? 한진그룹?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경찰관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최도훈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조사 계속하세요. 경찰관은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뒤로 박상무도 따라왔죠. 아버지. 준혁이 불렀습니다. 최도훈이 아들을 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왔구나. 그가 짧게 말했어요.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가 물었죠. 최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합의서 쓸게요. 그가 말했죠. 치료비 다 내겠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회장 전용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 탔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 최도훈이 창밖을 봤어요. 시험하려 했어. 그가 말했죠. 준혁이 화가 났습니다. 시험요? 서연이를 시험한 거예요? 최도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을 똑바로 봤죠. 3년이나 숨기고 만났더구나. 그가 말했어요. 국밥집 사장을 말이야. 준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최도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도 없는 여자. 그가 말했죠. 월세도 못 내는 여자가 우리 며느리라고. 준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서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최도훈이 비웃었어요. 좋은 사람? 그가 말했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머니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가난한 집안 출신 아니셨어요? 최도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준혁이 계속 말했죠.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선택하셨어요. 최도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40년 전, 통장에 50만 원도 없던 시절,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할 때, 부잣집 딸이었던 아내, 사랑이면 돼요, 도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최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재벌이야. 체면이 있어. 준혁이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체면이 행복보다 중요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최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전 서연이와 결혼할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허락하시든 말든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최도훈은 창밖을 봤죠. 어두운 밤이었어요. 저 여자가 뭔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든 거지? 그의 머릿속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국밥집 앞에서 본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 확인해야 해. 그는 마음먹었죠. 제대로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가게 문을 열었어요. 6시였죠. 평소보다 1시간 빨랐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젯밤 내내 그 노인 생각뿐이었어요. 누구시지?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지?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뼈를 우려내는 냄새가 퍼졌죠. 손은 바빴지만 머리는 멍했어요. 월세.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밀린 월세는 120만 원.
다음 주까지 내야 했어요. 장사를 더 해야 하나. 그녀는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 매출은 고작 15만 원.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사랑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죠.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노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었어요. 어르신. 서연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노인, 아니 최도훈 회장이 작게 웃었어요. 합의했어요. 그가 말했죠. 치료비 내고요. 서연은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최도훈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말했죠. 제가 한 일이니까요. 서연은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어르신. 그녀가 말했습니다. 국밥 드릴게요. 무료로요. 최도훈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가게를 둘러봤죠.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테이블은 닦여 있었고 바닥도 깔끔했습니다. 벽엔 메뉴판 하나, 국밥 7,000원, 공기밥 1,000원, 단출했어요. 잠시 후 서연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드세요, 어르신. 그녀가 말했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최도훈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떴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진하네. 그는 생각했어요. 정성이 들어간 맛이야. 서연은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다른 손님들을 준비해야 했죠. 최도훈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동시에 서연을 관찰했어요. 그녀의 움직임, 허리를 굽혀 국을 뜨는 모습, 김치를 담는 모습, 모든 게 정갈했어요. 겉보기론 평범해. 그는 생각했죠. 하지만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7시가 넘었거든요. 아침을 먹으러 온 사람들, 공사장 인부들, 택시 기사들. 서연은 모두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배어 있었지만 웃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최도훈은 국밥을 다 먹었어요. 일어서려다 멈췄죠. 서연이 한 손님과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나이 든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오늘은 돈이 좀.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그녀가 말했죠. 다음에 주세요. 할머니가 고마워했어요. 고맙네, 고마워. 최도훈은 지켜봤습니다. 저러니까 돈이 없지. 그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게 계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궁금했어요. 일을 마친 서연이 최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맛있으셨어요? 그녀가 물었죠. 최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맛있었어요. 그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서연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제 도와주신 것도 있고요. 최도훈은 돈을 도로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일어섰죠.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일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놀랐어요. 네, 어르신이요? 최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일이 없어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밥값이라도 하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럼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도훈이 작게 웃었어요. 그러죠. 그날부터 최도훈은 매일 가게에 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죠. 서연은 고마워했어요.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최도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2시, 손님이 다 빠졌어요. 서연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최도훈은 테이블을 닦다가 가게 한쪽을 봤어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어린 여자아이. 5살쯤 되어 보였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최도훈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딸인가? 그는 생각했어요. 서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최도훈이 돌아봤어요. 서연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최도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죠.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5살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결국 7살에 떠났어요. 최도훈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작게 말했죠.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3년이 됐어요. 그녀는 액자를 바라봤어요. 이 가게도 사랑이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최도훈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서연이 설명했어요. 사랑이가 아팠을 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최도훈은 숨을 멈췄어요. 쫓겨났다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댁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죠. 전 8년 전에 결혼했어요. 중소기업 집안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셨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때리고 굶기고 모욕하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사랑이 때문에요. 최도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죠. 그런데 사랑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8천만 원 필요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 돈이면 새 며느리 드리겠다. 이혼하고 나가라고. 최도훈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 인간들이. 서연이 말했습니다. 쫓겨날 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녀가 말했죠. 위자료도 양육비도 없이요. 그녀는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혼자 사랑이 치료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도훈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국밥집을 시작한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이가 국밥을 좋아했거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던 게 따뜻한 국밥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려 애썼어요. 그래서 이름도 서연국밥이에요. 사랑이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최도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그녀가 말했어요. 이상한 얘기 들려드렸네요. 최도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최도훈은 호텔로 돌아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연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고 딸을 잃고 그런데도 저렇게 웃을 수 있나? 그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내,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10년 전이었어요. 당신도 아팠을 때 최도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옆에 없었지. 그는 눈을 감았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한 거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최도훈은 매일 국밥집에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도왔죠. 서연은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최도훈도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엔 시험하려 했지만, 이젠 진심으로 돕고 싶었죠. 이 여자는 진짜야. 그는 확신했어요. 아들이 왜 사랑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여전히 밝힐 순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를요. 금요일 오후, 손님이 다 빠진 가게. 최도훈은 밖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최도훈,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도훈이 돌아봤죠. 건물주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목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최도훈은 표정을 굳혔어요. 당신, 김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최 회장. 그가 말했죠. 아니, 거지 할아버지. 최도훈은 경계했어요. 무슨 소리요?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숨기지 마시오. 그가 말했어요. 당신 눈빛을 내가 모를 줄 알았소? 그는 냉소했죠. 30년 전 그 눈빛 그대로요. 최도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누구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잊으셨소? 당신이 배신한 동업자. 그가 말했죠. 김철수요. 최도훈은 숨이 멎었어요. 김철수. 그는 기억했습니다. 40년 전 함께 무역회사를 시작했던 친구.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자 최도훈은 그를 배신했어요. 계약서를 위조하고 회사를 통째로 가로챘죠. 김철수는 파산했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억나시오? 김철수가 물었어요. 당신이 날 어떻게 했는지. 최도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자살했소. 그가 말했죠. 아들은 가출했고 딸은 행방불명이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요. 최도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비웃었어요. 미안하다고? 그가 소리쳤죠. 3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는데 미안하다고?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난 기다렸소. 복수할 날을요. 최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박서연을 괴롭힌 거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아차렸소? 그가 말했죠. 그 여자가 당신 아들의 연인이란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최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그가 말했어요. 최준혁이 여길 드나드는 걸 봤소. 그는 냉소했죠. 재미있더군. 재벌 아들이 국밥집 여자를 사랑하다니. 최도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소. 그가 말했죠. 박서연을 파괴하는 거요. 당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요. 최도훈이 소리쳤어요. 이 인간. 그가 김철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김철수는 웃고 있었어요. 때려보시오. 그가 말했죠. 어차피 당신도 똑같소. 날 배신했잖소? 최도훈은 손을 놓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김철수가 옷을 털었습니다. 박서연 불쌍하더군. 그가 말했어요. 시댁에서 쫓겨나고 딸까지 잃고. 그는 비웃었죠. 그런데 아시오? 최도훈이 쳐다봤어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그 딸이 죽은 것도. 그가 멈췄어요. 당신 때문이요. 최도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요? 김철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오. 그가 말했죠. 최도훈은 서류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첫 장, 환자명 박사랑 당시 6세, 담당의 김민준,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두 번째 장, 김민준 의사, 긴급 해외 발령, 날짜 2022년 3월 15일. 세 번째 장, 한진그룹, 경쟁사 임직원 압박 지시, 날짜 2022년 3월 15일. 같은 날이었어요. 최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김철수가 말했어요. 김민준 의사의 아버지가 당신 경쟁사 임원이었소. 그가 설명했죠. 당신이 압박을 넣어 그 의사가 급히 해외로 떠났소. 그 바람에 박사랑은 담당일을 잃었고 결국 석 달 후 죽었소. 최도훈은 주저앉았어요. 내가 김철수가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죽인 거요. 그가 말했죠. 물론 당신은 몰랐겠지만 결과는 같소. 최도훈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김철수가 말했어요. 이제 알겠소? 그가 물었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파괴했는지, 날 배신하고 내 가족을 파괴하고 이젠 당신 아들의 여자까지 파괴했소. 최도훈은 울고 있었어요. 72살 노인의 눈물이었죠. 김철수는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세 안 내면. 그가 말했어요. 박서연은 나가는 거요.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소. 그는 가게 쪽을 봤죠. 복수는 이제부터요. 최도훈. 김철수가 사라졌습니다. 최도훈은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서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내가 모든 걸 파괴했어. 그는 생각했어요. 김철수도 서연의 딸도.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서연이었어요. 그녀가 밖으로 나왔죠. 왜 여기 계세요? 추우신데. 최도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이 놀랐습니다. 어르신, 왜 우세요? 그녀가 다가왔어요. 최도훈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가 일어서려 했죠. 서연이 부축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최도훈은 서연을 봤어요. 이 착한 여자, 자신이 파괴한 여자, 어떻게 말하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하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최도훈은 잠에서 깼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서연의 딸이 나타나 왜 저를 죽였어요? 라고 물었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그는 생각했어요. 서연이 말했었죠. 토요일엔 일찍 문을 열어요. 궁금했어요. 왜 토요일만 일찍 여는지. 최도훈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낡은 옷으로요. 새벽 6시 국밥집 골목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노인들이었죠. 20명, 아니 30명도 넘어 보였어요. 모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최도훈은 궁금했어요. 줄 끝에 섰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 처음 오셨나 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최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 무슨 날인가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무료 국밥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녀가 말했죠. 매주 토요일마다요. 최도훈은 놀랐어요. 무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벌써 3년째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애예요. 옆에 할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 챙겨주죠. 그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밥 못 먹는 사람들 말이에요. 최도우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통장에 300만 원도 없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료로 밥을 나눠? 7시. 가게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고 있었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미소만큼은 환했어요. 어르신들 추우셨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노인들이 하나씩 들어갔어요. 최도훈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가득 찼죠. 의자가 부족해 서서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서연은 혼자 바빴습니다. 국밥을 담고 김치를 놓고 물을 따랐어요. 주방과 홀을 오갔죠. 천천히 드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최도훈도 국밥을 받았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 입 먹었죠. 여전히 맛있었어요. 하지만 맛보다 더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진심.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국밥엔 진심이 담겨 있어. 식사가 끝날 무렵 최도훈은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돕기 위해서요. 그때 봤습니다. 주방 한쪽 선반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사랑이의 사진이었죠. 그 앞에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아직 뜨거운 김이 나고 있었습니다. 최도훈은 숨을 멈췄어요. 이게 그때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진 앞에 섰어요. 손을 모았죠. 사랑아.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밥 드렸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못 먹은 밥.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대신 드시는 거야.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돈이 없어서 널 살리지 못해서 미안해. 최도훈은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무료 국밥을 그는 깨달았어요. 딸을 위한 제사였어.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최도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놀랐습니다. 어르신. 서연은 당황했어요. 눈물을 닦으려 했죠. 최도훈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어요. 우셔도 돼요.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도훈은 그저 곁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함께 있어줬죠. 한참 후 서연이 진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그녀가 말했어요. 이상한 모습 보여드려서. 최도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하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빚을 갚는 거예요. 최도훈이 물었어요. 빚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저도 배고팠거든요. 그녀가 말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살 때 3일을 굶고 길에서 쓰러졌어요. 그녀는 먼 곳을 바라봤죠. 그때 어떤 할머니가 국밥 한 그릇 사주셨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 따뜻한 국밥이 저를 살렸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 갚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죠. 받은 사랑을요. 최도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시험한 거야.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서연. 김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도훈도 긴장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철수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있었죠. 월세 기한 끝났어. 그가 말했습니다. 당장 돈 내든지 나가든지 해. 노인들이 웅성거렸어요.
한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사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죠. 서연이가 얼마나 힘든데요? 김철수가 비웃었어요. 힘들면 장사를 말든지. 그가 말했습니다. 공짜로 퍼줄 돈 있으면 월세부터 내지. 최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시오. 그가 나섰어요. 김철수가 비웃었죠. 왜 당신이 낼 거요? 그가 말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최도우는 차분히 말했어요. 내가 내겠소.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연도 급히 말했어요. 안 돼요, 어르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문제예요. 하지만 최도우는 김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얼마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120만 원. 그가 말했죠. 지금 당장 현금으로. 최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안으로 드리겠소. 그가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최도훈이 대답했어요. 내 약속이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곧 비웃었어요. 좋소, 오늘 저녁까지. 그가 말했습니다. 못 내면 당장 나가는 거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최도훈은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이제 끝낼 때야. 그는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때야. 그날 오후 최도훈은 호텔로 돌아갔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일주일 만에 보는 진짜 자신이었어요. 은빛 머리, 날카로운 눈빛, 72살 재벌 회장.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박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철수 계좌로 120만 원 송금해. 그가 지시했죠. 그리고 준혁이한테 연락해. 저녁에 만나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최도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그는 생각했어요. 모든 걸. 저녁 7시. 한진그룹 회장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최도훈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준혁은 앉았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최도훈도 앉았습니다. 준혁아. 그가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 준혁이 쳐다봤어요. 최도훈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가 말했죠. 아버지가 국밥집에 갔었어. 준혁이 놀랐어요. 네. 최도훈이 설명했습니다. 변장하고 가서 서연 씨를 지켜봤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최도훈이 손을 들었어요. 들어봐.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어. 준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최도훈이 계속 말했죠.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가 말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남을 돕는 사람이더구나.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최도훈이 말했습니다. 결혼해라, 준혁아. 그가 말했죠. 아버지가 축복할게. 준혁은 울컥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최도훈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근데 말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 준혁이 쳐다봤어요. 서연 씨와 어떻게 만났니?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최도훈이 물었어요. 정말 우연이었니? 침묵이 흘렀죠.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최도훈은 짐작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설명해봐.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그가 말했죠. 아버지 과거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김철수 씨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최도훈은 숨을 죽였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아버지의 옛 동업자였다는 것,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것, 가족이 파탄났다는 것까지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조사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다 서연이를 알게 됐어요. 최도훈이 물었어요. 서연 씨가 무슨 상관이니?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의 시댁이요. 그가 말했죠. 아버지 회사 때문에 파산했어요. 최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준혁이 설명했어요. 서연이 시댁은 중소기업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진그룹에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5년 전 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단가를 낮췄어요. 준혁의 목소리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죠. 그래서 서연이 시댁이 서연이를 쫓아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최도훈은 주저앉았어요. 그럴 수가. 준혁이 말했습니다. 죄책감에 서연이를 찾아갔어요. 그가 말했죠. 처음엔 그냥 돕고 싶었어요. 속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최도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자신의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괴했는지. 서연 씨는 알고 있니? 최도훈이 물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말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서연이가 절 떠날 것 같아서. 준혁은 울고 있었어요. 최도훈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망쳤구나.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도훈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도훈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을 봤죠. 박서연. 최도훈이 놀랐어요. 서연 씨? 준혁도 놀랐습니다. 왜 서연이가? 최도훈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서연이에요. 최도훈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울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또 오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송금 확인했는데 제가 직접 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인정 못한대요. 최도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가게에요. 어르신,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최도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어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가겠어요, 아버지. 최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둘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밤 9시 국밥집 앞 검은색 세단이 멈췄어요. 최도훈과 준혁이 내렸습니다. 가게 안이 보였어요. 김철수가 서 있었고 서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최도훈은 문을 열었어요. 김철수. 그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김철수가 돌아봤어요. 정장을 입은 최도훈을 보고 비웃었죠. 오, 이제 본색을 드러냈소?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놀라 쳐다봤어요. 어르신? 그녀는 정장 입은 최도훈을 보고 혼란스러웠죠. 준혁도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 서연은 더 놀랐어요. 왜 여기? 최도훈이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어르신. 아니, 누구세요? 최도훈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해야겠군요. 그가 말했어요. 전 최도훈입니다.
한진그룹 회장이죠.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예요. 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이에요? 김철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가족 상봉이군요. 그가 비웃었죠. 이제 다 모였으니 진실을 말해볼까요? 최도훈이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요? 김철수가 서연을 봤습니다. 박서연 씨, 그가 말했어요. 당신 딸이 왜 죽었는지 아시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김철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던졌어요. 읽어보시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어요.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당신 딸의 담당의 김민준. 그가 말했어요. 갑자기 해외 발령 갔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소. 그가 최도훈을 가리켰죠. 한진그룹의 압박 때문이요. 서연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도훈 회장의 지시로 그녀가 읽었어요. 경쟁사 임직원. 압박. 눈물이 떨어졌죠. 서연은 최도훈을 봤어요.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사랑이를 죽인 거예요? 최도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웃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오. 그가 준혁을 봤습니다. 최준혁 씨도 고백할 게 있겠지?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 씨?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어.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내 시댁이 파산한 게 그가 말했어요. 우리 회사 때문이었어. 그래서 죄책감에 널 찾아간 거야. 서연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그가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속죄였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해. 서연은 손을 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김철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보이시오, 최도훈? 그가 말했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파괴했는지. 내 가족, 서연의 가족, 그리고 당신 아들의 사랑까지. 최도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은 주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따라가려 했죠. 서연아. 하지만 서연이 돌아섰어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칼이었어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준혁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서연은 칼을 들어 올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내 사랑이를. 그녀가 말했습니다. 돌려줘요. 최도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를 죽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준혁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하지만 최도훈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그가 말했죠.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서연은 칼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긴 침묵이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사랑아.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뭘 해야 하지? 칼이 떨렸어요. 그리고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도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못하겠어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순 없어요. 그녀는 얼굴을 감쌌어요. 그게 또 다른 사랑이를 만들 뿐이에요. 최도훈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울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도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김철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비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죠. 대신 눈물이 났어요. 이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도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오, 박서연 씨.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복수에 눈이 멀어 당신을 이용했소.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연은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준혁은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미안해. 기다릴게. 사랑해. 하지만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금요일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최도훈이 서 있었죠. 정장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서연 씨, 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둘은 가게 안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최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을 봤어요. 제 아들만은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의 마음이 진심인지. 최도훈이 말했어요. 진심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압니다. 제 아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시작이 거짓말이었잖아요. 최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정은 진짜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서연은 울고 있었어요. 최도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가 말했어요. 이 건물의 등기예요. 서연이 놀라 쳐다봤죠. 제가 샀습니다. 최도훈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서류를 서연에게 밀었죠. 당신 명의로 넘기겠습니다. 서연은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최도훈이 말했어요. 받아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서연은 울었어요. 왜 이러세요? 최도훈도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을 보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생각났어요. 돈이 없어도 사랑으로 저를 선택했던, 제가 잊고 살았던 그 사랑이. 그는 서연을 봤어요. 당신에게 있더군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진짜 부자예요. 서연 씨. 최도훈이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예요. 서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최도훈은 조용히 기다렸죠. 한참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를 만나볼게요. 최도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지. 최도훈이 웃었어요.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죠. 고맙습니다. 다음 날 준혁과 서연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준혁이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죠. 처음엔 속죄였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알아가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 서연이 멈춰섰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를 준혁도 멈춰섰어요. 그녀를 봤죠. 증명하고 싶어? 그가 말했습니다. 평생 걸려도 좋아. 내 사랑이 진짜라는 걸.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바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린 이미 3년을 함께 했잖아요. 준혁은 놀랐어요. 서연아? 서연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진짜로요. 준혁은 서연을 안았어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국밥집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모여들었죠. 서연아,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들.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계속 열게요. 토요일도 돌아왔어요. 무료 국밥 나눔의 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준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왔어요. 어르신, 국밥 나왔습니다. 최도훈도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노인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최도훈이 웃었어요. 오늘부터 저도 봉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평생요. 김철수도 와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김 사장님까지? 노인들이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속죄하는 중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최도훈, 준혁, 서연, 김철수. 테이블엔 국밥이 놓여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말했어요. 최도훈은 국물을 떴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따뜻해. 그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최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이 웃고 있었죠.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도훈도 웃었어요. 내가 더 고마워, 우리 서연이. 6개월 후 국밥집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죠. 테이블을 밀어낸 작은 공간. 하지만 가장 따뜻한 식장이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회사 임원 몇 명, 그리고 가족들. 서연은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화장은 여전히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빛났죠. 준혁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죠. 사랑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저도요. 최도훈은 앞에 서서 지켜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그는 하늘을 봤어요. 우리 아들 잘 키웠지? 식사가 시작됐어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국밥, 김치, 전. 하지만 가장 맛있는 식사였죠. 최도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왔어요. 어르신, 국밥입니다. 한 노인이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져다 주시니 영광이네요. 최도훈도 웃었어요. 오늘은 제가 하인입니다. 그가 말했죠. 며느리 결혼식이니까요. 김철수도 함께 도왔어요. 물을 따르고 김치를 놓았죠. 김 사장님도 고생하시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모두의 딸이니까요. 식사 후 최도훈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모두 조용해졌죠.
오늘 제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최도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그가 서연을 봤어요. 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최도훈이 말했죠. 전 평생 돈만 쫓았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가난을 무서워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서연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는 걸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최도훈이 발표를 이었습니다. 한진그룹은 오늘부터 그가 말했어요.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합니다. 모두 박수쳤죠. 무료급식, 소상공인 지원. 최도훈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같은 분들을 돕겠습니다. 그게 제가 속죄하는 길이니까요. 서연은 울고 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1년 후 서연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여전히 무료 국밥을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앉아서 지시만 했죠. 준혁 씨, 국밥 3그릇 더요. 준혁이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는 능숙하게 국밥을 담았습니다. 최도훈은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김철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네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어요. 오후, 서연은 병원에 갔어요. 검진 날이었거든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손을 잡았어요. 이름 정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랑이. 준혁이 놀랐어요. 사랑이? 서연이 웃었어요. 내 첫째 딸 이름이기도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 사랑이기도 해. 준혁은 서연을 안았어요. 좋은 이름이야. 그날 밤 최도훈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녀의 이름을 정했다. 사랑이.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는 펜을 멈췄어요. 나는 평생 돈을 쫓았다. 하지만 잃은 게 더 많았다. 친구도 양심도 시간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만나고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랑이면 충분해. 석 달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여자아이. 이름은 최사랑. 최도훈은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봤죠. 작은 아기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사랑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이젠 알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5년 후 5살이 된 사랑이. 토요일 아침 국밥집은 여전히 붐볐어요. 사랑이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도 도와줄게요. 최도훈이 웃었어요. 그래, 우리 사랑이. 사랑이는 물수건을 들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노인들이 웃었습니다. 사랑이 참 기특하네. 사랑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최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왜 사랑아? 우리는 왜 국밥을 나눠줘요? 사랑이가 물었습니다. 돈도 안 받잖아요. 최도훈은 무릎을 꿇고 손녀와 눈을 맞췄어요. 사랑아.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줄어들어요? 최도훈이 웃었어요.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더 많아져. 사랑이가 신기해했어요. 정말요? 최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국밥 한 그릇 주면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잖아. 사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행복이 다시 너한테 돌아와. 최도훈이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가 웃었어요.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최도훈, 준혁, 서연, 사랑이, 그리고 김철수까지. 테이블엔 뜨거운 국밥.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했습니다. 최도훈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떴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는 생각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 부자를 만드는 거구나. 사랑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최도훈이 웃었습니다. 응, 아주 맛있어. 그가 말했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국밥집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죠. 서영국밥. 그 아래 작은 글씨. 사랑을 나눕니다. 최도훈은 가족들을 봤어요. 준혁은 사랑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서연은 김철수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최도훈은 속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늦게라도 진짜 행복을 알게 해줘서. 국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김이었어요. 마치 사랑처럼.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시작을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그것이 언젠가 돌고 돌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고 싶은 핑크빛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